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안에 들어갈 내용물입니다. 자,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하려고 봤는데 어라? 자, 여기 중간에 뭐가 경계선이 띠리릭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저의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위에 있는 파트는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설정 부분인 거고 밑에도 개인이긴 하지만 얘는 조금 사회적으로 보여줘도 큰 문제 되지 않는 파트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면 이제 역할을 살짝 나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의 영역과 아래 영역을 쪼갰습니다. 저는 이때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동의하고 가입하기를 이 안에 포함시킬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내용 전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거를 가입하는 건데 이걸 갖다 이쪽 아래 파트에다 넣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필드셋 어차피 이것도 버튼이니까 폼 안에 필드셋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맨 마지막 거는 굳이 필드셋 해야 돼? 사실 필드셋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냥 아예 별도로.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요. 폼 안에 그래도 각각의 구획을 나눠서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필드셋 하나, 두 개의 필드셋, 마지막 세 개의 필드셋으로 저는 나누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필드셋이 필요하니까 자, 코드에서 필드셋을 총 3개를 만들 거고 각각의 내용 기준으로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레전드를 생성을 하겠죠. 첫 번째 레전드 파트는 소위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소속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라든 회사든. 그래서 소속 입력? 설명? 뭐 쓰면 되겠죠. 마지막 항목은 위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 및 동의하고 가입하는 곳이 되겠죠. 자, 이 파일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폼의 영역을 사용할 때 무언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입을 하는 버튼이 있다면 나 이거 잘못 썼어 안 할래 라고 취소하는 버튼이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저 위 어딘가에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던가 이전으로 돌아가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선택권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선택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성 규칙에서도 두 가지 선택을 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그냥 애플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뭘 하자마자 바로 저장돼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뒤로 딱 나가는 순간 이 데이터가 싹 사라져야 돼요. 근데 윈도우 기반 아직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 천상 X 누르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 선택시 여러분들은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동의든 취소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동의 가입하기가 버튼이 이만큼 크다면 취소에 대한 버튼은 작든지 뭔가 색깔을 다르게 하든지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접근성의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엘리베이터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열기 버튼과 닫기 버튼 두 개 있죠. 사이즈 달라요. 요즘 뭐 백화점이나 새로 지은 데 가서 딱 보시면 열기 버튼이 대빵 크고요, 닫기 버튼이 조그매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조건에서 하나는 정확하게 인식, 또 하나는 그것을 구분하게끔 인식. 접근성이라는 게 웹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각각의 필드셋을 설정을 해놨고 레전드는 일부러 그냥 숨겨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과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글자를 아예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놓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드셋 썼으면 당연히 그 내용이 들리게끔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필드셋 자체를 굳이 막 디테일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드셋 자체를 이미 박스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를 그냥 사이에 들어있는 요 간격만 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3픽셀 정도 되어 있는데 뭐 약간 여유있게 한다고 하면, 자, 저는 필드셋에 nth of 타입으로 하면 되겠죠. 자, 해서 가로값, 높이값, 오토. 이거 그냥 모든 필드셋 다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 위에 거는 똑같은 사이즈로 주게끔 해놓고 마진 버텀 하나만 아까 봤을 때 대략 나와있던 크기 23 써주시면 됩니다. 전 23 싫어요, 짝수가 좋아요, 저도 짝수가 좋아요, 그런 분은 늘리시든지 줄이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얘도 밑으로 또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저는 각각을 아래로 쓰던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그냥 두 번째 거에서 위로, 두 번째 거에서 마진 탑을 주고 보더 탑을 주고, 선 위에 있잖아요. 이거 이만큼 3픽셀 3픽셀 솔리드 색깔. 이번에 제가 변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일단 쓰겠습니다. 자, 쓰고 여기에다가 안쪽으로,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 이만큼 공간을 23, 24 그러면 패딩 탑을 또 24 픽셀 주고, 써있는 대로 아래쪽도 나 여기 밑에 또 있네, 얘도 그냥 공간 줘야지 해서 패딩 버텀을 30을 주고 하셔도 안 될 거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살짝 구분해 볼게요. 자, 그냥 민 하이트, 이건 어차피 지울 거니까 한 200픽셀 정도 써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그냥 구분용입니다. 이건 샵
샵. 자, 이렇게 해주면 바뀌고 할 테니까 구분이 되겠죠.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이 두 줄은 지울 건데 내가 구분하기 위한 용도다. 자,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왔고 위에 박스 기준으로 이만큼 떠 있고 마진으로 띄웠으니까 이 자체 패딩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아래쪽 패딩도 안 보이니까 그만큼 처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3개의 박스 덩어리를 먼저 확인하시게 된 거고,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박스도 한번 여러분 직접 선택해 보시면 이 박스 자체도 패딩이 위와 아래가 들어간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통일되어 있다면 한쪽에서 그냥 아래쪽으로 마진을 쓰셔서 하시는 것도 돼요. 전 주로 그렇게 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한 군데서 위아래도 한꺼번에 처리해서 끝낼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결하셔도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위에 내용, 아래 내용 구분해서. 또는 중간에 있는 선을 저는 보도로 넣었지만 위에 내용하고 아래 내용 다르니까 HR 넣으면 안 돼요? 되죠. 사실상 훨씬 더 좋겠죠. 위에 있는 개인정보 입력과 소속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구분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가 HR 태그를 집어 넣어 가지고 얘를 디자인 하시는 게 해석상으로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썼을 때 HR 쓰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오히려. 일단 이렇게 세팅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은 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들, 디자인 파일을 다시 돌아가서,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등등등으로 모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형태가 우선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 2개는 저는 이렇게 짤래요. div로 짜도 돼요.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목록,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li로 잘랍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div로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소속 2개로 나눠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는 확인 부분은 설명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P, 그 다음에 클릭하는 버튼부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뭘로 할까요? 버튼으로 다이렉트를 넣는 것보다는 박스 하나 짜고 넣으시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면 어떤 분의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이거 할 건가요? DT와 DD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저는 설명과 그냥 위치 잡는 div로만 쓸 거예요. 자, 구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자, 글씨만 먼저 채워 놓을 거니까 밑에서부터 쓸까요? 클래스, 자, 저는 서브 및 btn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는 버튼 태그 들어갈 거예요. 인풋에 타입 서브밋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타입 서브밋이고요. 내용은 동의하고 가입하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라고 글자를 써주시는 분들 계신데, 버튼 요소는 동의하고 가입하기 뒤에 버튼이란 말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 쓰면 버튼
두 번 들리게 되겠죠. 바로 위에다가는 써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어쩌고저쩌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 쓰겠습니다. 자, 아래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 라고 썼는데요. 몇 개를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용약관이라고 하는 아이는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내용을 불러오는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클릭이 하는 아이예요. 버튼인지 A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우선은 저는 A 태그로 쓸 거고요. 마찬가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똑같이 저는 A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반대로 불러온 아이다 그러면 이제 그건 버튼으로 수정하셔야겠죠. 자, 버튼을 할지 A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임시로 뒀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클래스라는 이름을 달아서 미리 이름을 해주시면 CSS 다 만들어 놓고 차후에 이걸 불러올 건지 찾으러 갈 건지 논의가 됐을 때 바꿔도 CSS를 디테일하게 막 변경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 이곳에다가는 뭐 약관이라고 하는 영어, 방침이라는 영어 해가지고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join 가이드 뭐 01 이런 식으로 써서 뭔가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이게 아니죠, 참.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설명은요,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동의하고 가입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괄호에 따라서 설명하는 괄호가 있고 설명하지 않는 괄호들이 있는데, 대괄호는 조금 말을 하는 괄호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그냥 기호나 이미지를 원래 달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기는 하죠, 사실은. 자, 조금 줄여보자면, 제일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폰터송 같은 데서 그냥 괄호로 쓰는 거예요. 아까 그런 대괄호를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브라켓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이거만이냐 왜? 유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접목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폰터 쓰면서 안되면 여기 구글 폰트에서라도 찾아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구글도 없네. 또는 만들던가, 또는 엔티티 코드를 찾아가지고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다양한 표기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꼭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번외로, 저의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가 애매하게 떨어지는 걸 매우 싫어하는 편이에요. 자, 약간 디자이너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디자이너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이렇게 애매하게 맞춰져서 절반이 안 되게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진짜 글자가 애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떨어질 거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의도해서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애매하게 기네? 그럼 줄바꿈 하자 라고 저는 쓰는 편이에요. 자,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 글을 읽을 때 저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 자, 이건 편집을 하시든 웹을 하시든 제품을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 이거, 자, BR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뭐 글씨를 더 줄이시던가 간격을 줄이든가 하셔야겠죠. 가급적이면 박스에 글자가 딱 들어가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은 브라우저 바뀌는 순간 글자 한두 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글자가 바뀌는 애매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또 서체가 또 달라질 때마다 그럴 수가 있으니 어설프게 한두 글자 애매하게 걸릴 것 같다 할 바에는 강제로 글 읽기 편하게 딱 맞춘 다음에 줄을 딱 바꿔버리세요. 자, 그래서 배치를 해놓고 나서 아직 디자인을 안 했습니다. 결과만 보시면 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버튼보다 아직 디자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처리가 됐습니다. 바로 CSS 넣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양식을 짜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므로 일단 여기까지 스톱. 그 다음에 가독성 위에서 줄바꿈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이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도 구분이 잘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짜놓고 내가 모르면은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쵸? 물론 저도 제가 열어놓고 난 왜 이렇게 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구분은 가능하게 해놓으셔야겠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그 위에 부분. 사실 그냥 이거부터 디자인 할 거예요. 내용 아직 안 쓸 거예요. 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자체가 안에 인풋 내용들이 들어갈 거니까 UL에다가 그래도 클래스 이름을 좀 주어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인풋 뭐 파트, 뭐 텍스트 파트 뭐 이렇게 좀 써줄게요. 동일한 클래스 이름 썼습니다. 자, 클래스 인풋 파트라고 저는 써서, 자, 네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썼는데 좋은 이름 있으면 찾아 쓰십시오. 얘는 가로값, 높이값 뭐 위에랑 크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거 써서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다가 컴마를 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단순 선택 그 타입으로 쓰는 경우라면 합치는데 약간 간격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묶어 쓰는 거를.